최근 우리 사회를 돌아봅니다. 정말 많은 혼란이 있었죠. 특히 용어의 사용이 그렇습니다. 보수라는 말이 너무 흔해졌어요. 하지만 그 의미가 맞을까요? 우리가 알던 보수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수라 칭하죠. 과연 그게 진실일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요. 대한민국 헌법이 이를 증명하죠. 민주주의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반대가 아닙니다. 그건 경제체제의 문제니까요. 정치적으로는 독재가 반대죠.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독재를 찬양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말이죠. 이건 심각한 모순 아닐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 찬양이라니, 이건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죠.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핵심이죠. 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법적으로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독재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곤 하죠. 엄연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위험합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니까요.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죠.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분명해요.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국가 단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죠. 그 기능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독재를 찬양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위험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기 때문이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요. 하지만 현실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자신들이 애국자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들은 자신을 우파라고 합니다. 또는 보수라고 포장하곤 하죠. 하지만 전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독재 찬양은 보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수는 헌법을 지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죠. 독재를 옹호할 리가 없습니다. 그건 가짜 보수일 뿐이에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 그들은 반국가 세력일 뿐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상관없어요.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용어를 선점하려 합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죠. 하지만 그들의 자유는 다릅니다. 남을 억압할 자유를 뜻하나요? 애국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말하는 애국은 뭘까요?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것인가요? 그건 진정한 애국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해야죠. 특정 권력자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맹목적인 복종일 뿐이에요.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죠.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신들을 비판하면 그렇게 부르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누가 진짜 반국가 세력인가요?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독재를 미화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척결 대상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개인의 일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직적이기 때문이죠. 치밀한 계획이 느껴집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선점합니다. 상대방에게 프레임을 씌우죠.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려 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셈이죠. 자신들이 독재를 찬양하면서 남을 독재라고 비난합니다. 자신들이 헌법을 어기면서 남에게 법을 지키라 강요하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해요.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죠. 하지만 이건 단순 심리가 아닙니다. 고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정교할 수는 없거든요. 거대한 배후가 의심됩니다.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여요. 국가정보기관을 떠올려봅니다. 과거 심리전단의 사례가 있죠. 여론을 조작하던 그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불리한 이슈를 덮으려 하죠. 상대를 악마화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에요. 자유라는 가치를 독점합니다. 마치 자신들만의 것인 양하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기득권을 지킬 자유일 뿐입니다. 국민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하죠. 비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인가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화려한 수사어구에 가려지는 그들의 진짜 본색을 봐야 해요. 본질은 독재를 향해 있습니다. 올해 들어 더욱 심해졌어요. 사회 갈등이 극에 달했죠. 그 중심에 그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혐오를 조장해요.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듣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다름을 틀림이라 해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합니다. 이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죠. 그런데도 자신들이 민주투사래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용어의 정의부터 다시 세워야죠. 보수는 헌법을 수호하는 가치입니다. 독재 찬양은 범죄일 뿐이에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진짜 반국가 행위가 무엇인지 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하죠. 그게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해요. 특정 세력만 피해가선 안 되죠. 독재를 찬양하고 선동하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처벌 대상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그렇게 만드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독재를 그리워하는 자들이죠. 그 위험성은 명백합니다. 과거의 망령을 불러냅니다. 역사를 왜곡하려 들기도 하죠. 민주화 운동을 폄훼합니다. 이건 역사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피로 얻었어요.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반역이죠.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당합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네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선 안 됩니다.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니까요.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죠. 그들의 논리를 파헤쳐야 합니다. 모순을 찾아내야 해요. 그들은 민주주의를 이용합니다. 제도를 악용해 권력을 탐하죠.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해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무엇일까요? 국가의 잘못을 비판하는 겁니다.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비판을 반역으로 몰아갑니다. 입을 다물게 하려는 속셈이죠. 이건 독재국가의 통치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통해선 안 돼요. 심리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인터넷 공간을 보세요. 댓글과 게시글이 넘쳐납니다.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죠. 누군가의 지시가 있는 걸까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특정 시간대에 몰리기도 하죠.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려 합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믿게 만들죠. 반복된 거짓말의 힘입니다. 세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깨어있는 시민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봐야 하죠. 그들의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해요. 보수라는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그 뒤에 숨은 독재의 얼굴.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니까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얻어지죠. 방관하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위기일지 몰라요. 국가보안법의 본래 취지대로 체제 위협 세력을 막아야 합니다. 독재 찬양 세력이 바로 그들이죠.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들은 공포를 조장합니다. 안보를 인질로 삼곤 하죠. 하지만 진짜 안보 위협은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입니다. 국민을 둘로 가릅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들죠. 이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혼란도 마다하지 않죠. 이게 과연 애국입니까? 매국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죠.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독재와의 타협은 불가능해요. 역사는 진보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절로 되진 않아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하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잘못된 주장이 들리나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그거 틀렸다고 말이죠. 독재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자랑할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찬양하는 것은 수치죠. 사회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과제는 상식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이정성의 정상화가 필요하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헌법 제1조를 기억합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문장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독재가 설 자리는 없어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특정 세력의 소유물이 아니죠. 이를 부정하는 모든 시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들이 쓰는 용어에 속지 마세요. 자유실애국 법칙, 좋은 말들은 다 가져다 씁니다. 내용은 정반대이면서 말이죠. 언어의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단어의 진짜 뜻을 되찾아야죠. 우리의 언어는 소중하니까요. 생각을 규정하는 도구입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낙인,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진짜 반국가 세력에게 말이죠. 주소를 잘못 찾았으니까요. 국가기관의 개입이 의심된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걸린 문제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야 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 그걸 기르는 기회로 말이죠. 더 성숙한 사회로 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지금의 혼란도 과정일 겁니다. 더 단단해지기 위한 진통이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이 있으니까요. 역사의 고비마다 일어섰던 자랑스러운 시민들입니다. 독재의 망령을 몰아내고 진정한 자유를 꽃피웁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죠.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누가 헌법을 위협하는지, 누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보수라는 이름 뒤에 숨은 독재의 추종자들을 경계합시다. 그들이야말로 척결 대상입니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요.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그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